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가 유권자들의 폭넓은 알 권리를 위해 마련한 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 연속 대담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녹색당의 부순정 후보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제주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급속한 개발과 성장의 대가는 무엇이었나. 난개발로 제주 곳곳이 파헤쳐지고 그리고 집값,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리고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 수준의 나쁜 일자리만 늘었습니다. 게다가 폭증하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가고 있어서 제주가 정말 버틸 수 있겠나라는 그런 질문들이 도민들에게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제주는 기후위기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급격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이런 피해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도로 건설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에만 목매고 있습니다. 이런 도정을 견제해야 할 도의회도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제주가 못 버틴다. 우리 밭 검질은 놈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여라는 어른들 말씀이 계시거든요. 그 말처럼 도민들과 함께 직접 제주의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서 녹색당의 두 번째 도지사 선거 도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도전 때보다 좀 주목이 덜하다라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대선과 맞물려 있는 지방선거라는 그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선이 끝났지만 여전히 뉴스의 중심은 차기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중심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 이슈나 인물들이 드러나기 어려운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국회와 그리고 양당 문제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우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에서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저 같은 소수 정당 정치인들에게는 선거 준비가 너무 어렵다. 라고도 하고 특히나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첨예한 지역 현안이죠. 제주 제2공항.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속한 추진을 공약을 했고 또 원희룡 지사가 어쨌든 2공항 추진에 좀 적극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어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당선되고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이제 내정되면서 이제 제2공항 추진되겠지라고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제2공항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그런 정치적 사안인가요? 아닙니다.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주의 환경 수용력을 생각해서 제주도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이죠. 작년 2월에 원희룡 전 지사와 제주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 후에 갈등 유발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제2공항 반대한다고 도민들은 결정했고요. 그렇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을 증폭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에도 제주를 찾으셨는데요. 제2공항 반대하는 도민들을 갈등 유발자라고 묘사하면서 적반하장 발언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민주적 절차마저 훼손하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이 원희룡 전 지사는 사실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원희룡 전 지사의 국토교통부 지명 철회하고 제주 도민들의 뜻을 새겨서 제2공항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후보님은 일단 제2공항은 물론이고 현 공항 확충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주 노선 항공 편수를 아예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관광객이 1,200만 명이 들어왔고 그 상황에서 제주의 모든 하수 처리장이 포화가 됐습니다. 이 상황만 보더라도 관광객 수는 줄여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방법으로 항공 편수를 우선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도민들이 항공기 이용이 불편함이 없도록 항공기 우선 좌석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착공되지 않은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이거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고 공사 기간이 자그마치 57개월, 5년이나 걸리는 사업이거든요. 이미 관광객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수가 넘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항공 편수라도 좀 줄여야지 더 이상
관광객을 더 들어오게 하는 건 제주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월정리 해녀 삼촌들의 말을 빌리자면 주민들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광객 수가 줄게 되면 어쨌든 관련 산업도 타격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대안이 있을까요? 뭐 이런 소비 지향적인 관광 산업을 뭐 기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후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리고 관광을 기후 관광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4.3 문제를 또 이야기해 볼 텐데 앞으로 4.3 해결을 위한 과제 뭐가 있다고 보세요? 지난 20년간 4.3 해결을 위해서 희생자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뭐 진상보고서도 채택되고 대통령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희생자라는 이름에 가려진 그 4.3의 역사적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마련해서 소요 사태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단어를 도민의 항거로 바꿔낸다거나 이번에 뭐 4.3 희생자 보상금이라고 하지만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금으로 그 의미를 또 바꿔내는 일, 이 4.3의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의 1차 산업이 위기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었죠. 그럼 예. 나름 해법이 있습니까? 그 위기라는 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업을 예로 들었을 때 제주 농업이 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농민분의 말씀인데 네. 농사짓기 어려워서 그리고 농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기 어려워서 자식들한테는 이 일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30년 전부터 나온 말이기도 하죠. 현재 제주의 농업은 뭐 농업 정책이 실종됐다. 그리고 잘못된 농업 예상 집행으로 농민들은 가격 보장조차 못 받고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를 지키는 농업의 공공성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공공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에게 투자하는 농업으로 앞으로 전환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죠.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도지사가 된다면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계획인가요? 차별금지 조례 혹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성별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지역이나 장애 유무 그리고 성별 정체성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심사가 보류되었었죠. 혐오 표현에 노출되어 있던 장애인이나 뭐 여성이나 외국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들의 눈치 보기로 그 심사 보류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현장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차별금지 조례가 동성애를 조정할 것이다. 차별금지 조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매 시간 차별과 혐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이 고통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몇몇 분의 우려나 걱정이 그 고통보다는 사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든 설득해서 제주에서 이런 평등하고 차별과 혐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주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 딱 기억에 남는 단어가 행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네. 그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제주도민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제주도민이 얼마나 행복하지 않은지부터 확인하고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자살률 그리고 특히나 청소년 자살률이 OECD 3배에 달하고 있고 뭐 4대 강력범죄율이 전국 1위이고 성폭력, 가정폭력이 뭐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동물 학대 뉴스까지 제주는 정말 불행의 섬이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 사회의 이 행복의 척도는 좀 달라져야 한다. 이제 개발과 성장이 행복을 보장하던 시대가 사실은 지났다. 지금 제주의 올해 예산이 6조 3,900억 원이잖아요. 이 예산들을 이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좀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도지사를 자처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기후도지사가 되실 겁니까? 기후위기를 막아내겠다라는 말인데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한 줄기로 모아놓은 겁니다. 도정의 방향을 개발과 성장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돌봄과 살림으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 문제 몇 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장만을 추진해왔던 사회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꿔나가겠다. 그 과제들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관광객 2천만 명, 3천만 명 들어오던 양적 관광을 제주가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관광객 수를 줄여보겠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오름과 숲을 지키겠다. 그리고 제주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 다음 공약을 좀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설명회와 또 100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100이라는 숫자의 사실 이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보다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까지는 소위 명망 있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위원회의 이름을 걸고 의사결정을 독점해 왔습니다. 제주에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추첨을 통해서 누구나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에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청년이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든 누구든 추첨을 통해서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을 도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도정 개편 방향에도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투명성을 높이고 개발사업 가부를 이렇게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 조율이 어려워서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시설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라는 반론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갈등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아까 추첨제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이 어느 일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 구성이 아니라 객관적인 모든 도민 전체의 입장을 가지고 그 갈등들을 조율해 나간다면 오히려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안전사고 원인규명위원회 공약도 눈에 띄던데 이건 어떻게 위원회 구성과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게 될까요? 그 안전사고 원인규명위원회는 당연히 당사자인 노동자와 피해 가족 분들을 충분한 비율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할 것이고요. 제주도 내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아직까지도 진상 규명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주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고 일어납니다. 2017년 현장 실습 나갔던 고 이민호 군의 사고가 있었고 2018년 연이어서 삼다수 공장에서도 노동자분이 돌아가셨지요. 최근 건설 현장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규명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한 번 일어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또 성평등 부지사를 신설해서 성평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후보님이 생각하는 성평등 목표는 뭔가요? 마을에서 도정까지 성평등을 이루겠다가 저희 그 정책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부터 도정 정책까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겠지만 제주에서는 단 한 번도 여성 도지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저희 녹색당 고은영 후보가 처음으로 여성 도지사 후보가 되었었죠. 교육감, 교육위원, 여성 교육위원도 아직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주도 내 172개 마을 중에서 여성 이장은 5명에 불과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평등 부지사를 신설해서 도정에서 성평등 정책 영화를 더욱 강화해가고 마을에서 그 성평등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실현해 낼 것이고 제주에서 사실 성평등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성평등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평등한 제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임기 4년 동안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지역 간첩 조작 사건 가담자 임명사전 편찬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
기사에 보면 독일은 아직도 전범 재판이 열리고 있고 작년에는 100세 나치 전범에 대한 재판까지 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그런 과정 거치지 못했었죠. 그래서 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잘못된 역사가.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다시는 제주에서 조작 간첩이라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단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수상한 집의 그 강광보 선생님께서 그리고 그 간첩 조작 피해자들은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가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처럼 뭐 그 가해자들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는 일이라도 한다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선이 되든 당선이 되지 않든 이 일은 꼭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 박찬식 후보와 단일화 이게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재 제주도지사 후보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약 한 6, 7분 정도 되지요. 근데 네. 그중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제2공항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2공항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그 도지사 후보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 제2공항 반대를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후보 2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녹색당의 제주도지사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할 것이고 녹색당의 제주도의회 비례후보 23세 신현정님 그리고 최연소 비례후보 이건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본선 후보가 결정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선에 딱 나갔을 때 자신만의 강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어떤 걸 좀 어필하시겠어요? 저는 정치인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후보입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긴 그 월정리 주민들, 그리고 기억과 추억이 잘려나간 재성마을 주민들,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그 카로텔 노동자들, 그리고 조작간첩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갈등의 원인과 대안은 바로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 강점이란 건 제주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처한 이 기후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제주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위해서 성장과 개발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게 저희 강점입니다. 네. 네. 자, 그럼 끝으로 도민들께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요즘에 꿀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4억 마리의 꿀벌이 실종됐습니다. 제주 바다에서는 미역과 톳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관광객들은 제주 밤바다가 비추색으로 빛난다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제주 바다가 죽었기 때문에 사막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비추색 바다가 바다로 변하게 된 것이죠. 꿀벌이 돌아오지 않는 바다에서 꿀벌이 돌아오지 않는 제주에서 그리고 바다가 살아나지 않는 제주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도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난개발 좀 멈추고 자동차 줄이고 오름과 초지를 지키고 넘쳐나는 하수와 오염물질 그리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막아낸다면 기후위기 맨 앞에 선 제주에서 그 대안들을 제주도민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낸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한번 상상해보고 싶습니다. 정치는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이 그리고 녹색당이 그리고 저 부순정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